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또 아리 백과 그린 텍소노미, 뭐 요즘 뉴스 보면 이렇게 경제와 환경을 결합한 키워드 많이 등장합니다. 투자자들이 기후를 이제는 뭐 투자의 조건으로 삼고 환경 문제에 소홀한 기업들의 주가는 뭐 떨어지는 게 다반사다 보니까 탄소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산업이 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환경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이분. 네. 질문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왜 환경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상에 정말 매일매일 기후위기가 쏟아지잖아요. 예. 미세먼지도 정말 심각하고. 그런데 과거에도 기후위기란 말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진짜 진심인지, 진짜 이게 위기가 맞는지, 또는 이거를 이용한 어떤 상술인 건지. 네. 제가 막 북극곰 말라간다고 했을 때 그린피스에 후원 엄청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거 다 상술이다, 북극곰 잘 산다, 막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위기는 맞지. 굉장히 계속 더워지고 산불도 요즘 이렇게 크게 나고 그런 것도 옛날에는 이런 산불 그렇게 그래요? 많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다 기후위기랑 마찬가지고, 오늘은 그런 네. 환경적인 측면도 네. 중요하지만 저희가 경제쇼다 보니까 네. 경제하고 좀 이게 기후위기가 경제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건지. 최근에 홍 교수님 그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에서도 이 기후위기가 원인은 물론이고 결과 또 해결책까지도 이게 다 경제활동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대충 감은 오는데 네.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먼저 해주시죠. 예. 뭐 가장 직접적으로 현재 기후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로 탄소 배출을 들거든요.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메탄이라든지 뭐 이런 가스들이 있지만 예. 탄소의 비중이 가장 크다. 예. 과거에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도 아니었어요. 일산화탄소가 오염물질이었지. 이산화탄소는 그냥 우리 뭐 호흡하면 나오는 거고 이런 일산화탄소는 거였으니까. 연탄가스고. 연탄가스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난 규모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석탄, 석유, 가스죠. 예. 네. 이 세 개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탄소가 배출되고 예. 그 탄소가 지구를 덥게 만든다, 뜨겁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햇볕이 차단되는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예. 거대하게 지구가 온실화된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고, 예.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원인은 인간의 경제 활동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 이제 자동차 이렇게 타고 되는 다니고, 거죠. 공장 자동차 돌리고. 타고 공장 돌리고 네. 지하철 타는 것도 예외가 아니죠. 그 전기로 가는 것 활동을- 같지만 그 전기도 결국은 석탄으로 만들잖아요. 예. 예, 맞아, 그런 이게 거죠. 포인트예요. 전기차를 아무리 많이 타도 그럼 전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전기는 석탄으로 만들잖아요. 꼭 뭐, 석탄만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건 아니죠. 앞으로 그래서 그 전기를 네. 재생에너지 만들자. 태양광 그래서 풍력. 우리가 경제 활동을 바꿔야 한다. 이게 제가 이제 책에서 주장한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 네. 그러니까 지구 기후 위기를 촉발한 주범이 탄소라고 하잖아요. 탄소라고 하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탄소가 뭐 옛날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에 비해서 뭐 수십억 년 전에 비해서 따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지구에 있던 탄소량은 절대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더 어디 우주에서 더 들어온 것도 아닌데 탄소가 왜 이게 갑자기 그 지구 기후 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사실은 이제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예. 이 안에 탄소 농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이 땅 속에서 예. 이른바 화석 연료라고 하는 이걸 태우면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잘 나오는 석탄을 대규모로 쓰고 석유를 대규모로 쓰고 하다 보니 그 안에 탄소가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탄소가 아니죠. 이제 이 땅 원래는 속에 땅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화석 연료에 숨어 있던 탄소가 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기체화돼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던 절대 그 탄소량은 똑같은데 네. 그게 옛날에는 석탄이나 석유 또 나무의 형태로다가 이제 그 들어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경제 활동으로 태우다 보니까 공기 중으로 훌훌 날아가서 그렇죠. 이게 이제 기후 위기를 예, 그런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 우리가 방귀를 안 끼면은 이 방귀는 채정이 안 되지만 내가 끼어야지 나오잖아요. 그런 건 비슷하겠지. 비유를 들어도 참 이렇게 똑똑 그 와닿게 들으시네. 맞았잖아요. 네. 네, 제가 긴장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탄소가 문제다. 자, 기후 위기가 그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어요? 예. 경제 성장률에는 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네, 겁니까? 이제 이런 경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해서 기후 문제가 발생하고 기후 문제라는 것은 뭐 대체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 덥다든지 네. 뭐 너무 갑자기 또 추워진다든지 또 너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너무 가뭄이 심하다든지 예. 그동안에 이제 가장 많았던 연구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비 그러니까 홍수, 태풍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가장 컸거든요. 예. 언제가요? 올해가요? 올해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최근에? 예, 아. 최근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런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뭐 네. 미국도 그렇고 많이 그죠. 이제 발생하고 있죠. 네. 한국도 작년 여름에만 해도 서울에 비 많이 와가지고 강남 다 잠겼죠. 노래 잠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 재해가 있었을 때 이 네. 자연 재해가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빈도와 강도가 강해졌다, 심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기후 변화의 이유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뭐 당연히 이거는 관심사일 하겠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두 가지 가설이 다 가능하거든요. 비가 많이 왔다. 인프라가 뭐 도로고 도로도 유실되고 뭐 공장도 파괴됐다. 하지만 열심히 또 투자를 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는 망가졌지만 다시 또 경제가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 성장률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가설도 가능하고 네. 이게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네. 애초에 성장 경로로 다시 회복이 안 되고 한번 꺾인 상태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두 경우가 다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나온 연구들은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훨씬 많고요. 그런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에 다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그 투자가 그렇게 따라가질 못하다. 네,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아. 그것이 한 번 일회성 기후 피해가 아니고 예. 이게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해도 그렇고 다음에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만도 이건 제가 한 연구이기도 한데요. 2060년까지 강수량은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비가 많이 온다고요? 비가 많이 온다. 진짜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저 우리 서울대 자연대 이 기상학 하신 교수님과 제가 협업 연구를 했는데요. 예. 네. 그러다 보니 계속 비가 많이 오고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 한국에서도 훨씬 과거에 겪었던 피해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 약간 최대 막 연간 한 20조 이상 원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제가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동남아 같아 우리나라 너무 습해. 이러다 야자수가 보이겠어.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럼 서서히 우리나라의 기후도 좀 변해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수량이 제가 많아지고? 기후학자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훨씬 뭐 좀 더 습해지고 또 뭐 지역마다 또 다르다고 해요. 어느 지역은 좀 더 습해지고 어느 지역은 또 좀 더 건조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후가 바뀌는 현상들이 우리 한반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모든 그렇죠. 나라가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각 나라마다 탄소 중립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물론 설정하고 네. 있고 네. 지난 11일 날 이거 그 국가 국무회의에서 기본 계획 의결을 했어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맞아요. 기본 계획을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은 2021년도에 네. 당시에 탄소 중립 위원회 이제 지금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로 이름이 살짝 좀 예. 바뀌었죠. 예. 그 당시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발표한 것에는 2030년까지 50년까지 계획돼 있지만 2030년까지 전체 40% 2018년도 기준 12년 후에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 라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나오는 그 탄소량이 100이면은 그렇죠. 2030년까지 60으로 줄이겠다. 60으로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부문별로 음. 그러니까 발전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통상 이제 전환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발전 부문 또 수송 부문, 건물 부문
산업 부문 이 예. 네 가지가 이제 주로 탄소 배출의 주요 부문이거든요. 예. 네. 각 부문별로 얼마큼씩 줄여라. 이런 게 다 이제 할당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비율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예.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 이 바꾼 게 상당히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 격변, 이 엄청난 지금 경제 산업 질서의 커다란 변화를 지금 우리가 그 진행 과정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 과연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2021년도에 세웠던 그 목표가 100에서 60으로 줄이는 거 있잖아요. 2030년까지. 네, 예. 그걸 줄였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똑같고? 지금 국제 기준으로 예. 우리가 저 COP라고 이제 이 국제 회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 선언을 했어요. 예. 40%는 줄인다. 줄인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각 부문별로 얼마큼 줄일 거냐. 아까 수송 뭐 산업 이런 예, 거. 그렇죠, 네. 그렇죠. 40%는 네. 그냥 그건 고정이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후퇴 불가의 원칙이라는 게 야, 국제사회에 오케이. 이제 예. 딱 정해져서 우리가 이걸 35나 30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는 이제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는 거죠. 네. 그럼 부문별로 어떤 예, 그래서 거예요? 이제 2021년도의 기준을 보면 예. 가장 이제 많은 비중으로 줄이게끔 만든 게 발전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발전? 그러니까 석탄을 사용하던 것을 대폭 줄이고 예. 이것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많이 옮겨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목표였죠. 그래서 40% 이상 줄이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물하고 수송, 우리 교통이죠. 이쪽에 30% 이상씩 줄이게끔 했어요. 네. 산업 부문이 그 당시에도 가장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데다가 우리나라 뭐 다 알다시피 뭐 제조업 중심, 제조업 강국, 그렇죠. 뭐 수출 주도, 또 에너지 집약 이게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고 크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인위적으로 확 줄일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서서히 여러 정책을 통해서 산업이 자연스럽게 탈탄소로 갈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목표가 14.5%를 어이구야.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좀 되게 고민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2030년까지.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할 때 이 수치를 11.4%로 오히려 아. 그 감축의 목표를 더 낮췄네. 완화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계에서는 게 좀 더 늘려줬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 더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 라고. 네, 그 목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걸 이런 게 그럼 더 줄였겠네 그러면은. 그렇죠. 아하.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전환 즉 발전 부분을 더 줄이고 예. 뭐 해외에서 감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쪽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좀 분산을 시킨 예,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전환 부분, 이 발전 부분은 더 이제 이 부담이 더 커진 거고 예. 반면에 산업 부분은 조금 여유가 숨통이 있네. 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과연 이게 숨통을 틔운 것이냐 네.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따른 엄청난 글로벌한 예. 이 산업 환경 또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 네. 이게 과연 미래지향적인 네. 그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이제 문제 의식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냥 제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네. 어차피 40을 줄이기로 했으면은 뭐 40불을 줄인다는 게 가능할지도 일단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서 줄이냐 저기서 줄이냐 여기를 좀 낮춰주고 여기는 좀 더 많이 줄이게 하고 어차피 다 똑같을 텐데 그리고 왜냐하면 산업에서 그 줄이는 거는 저도 약간 좀 이해는 되는 게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더 많이 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성장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용도 좀 그 우리가 투자도 좀 그러면 더 하지 말아라. 고용도 그러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네. 이런 걸 그러면은 포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을 조금 더 더 많이 감축하게 하고 성장을 위해서 산업 쪽은 좀 풀어주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게 문제가 지금 있어요?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게 예.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은 정부의 환경 규제는 예.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그 논리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기후 위기 시대는 오히려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게 최근에 예. 이 특히 기후 위기 시대의 경제를 보는 관점인 거죠. 뭐 제가 무수히 많은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에 나가서
우리나라 내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걸 수출 주도를 해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예, 예. 그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예. 탄소를 줄이지 않는 무책임한 기업의 물건은 예. 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좀 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완화시켜 주겠다 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주는 시그널은 과거 14.5% 정도 완화된 것을 줌으로써 일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럼 좀 숨통이 트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럼 정부가 우리가 탈탄소하는데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국가 차원의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겠다는 건가? 굉장히 산업계 입장에서는 예. 복잡한 생각을 이게 예. 딱 들었을 때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말은 못하지만 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주요 이런 그 산업 품목들, 수출 품목들을 보시면 거의 탄소를 줄이지 않고는 굉장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확산해 나가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아리백이라든지 뭐 ESG 이런 우리가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향해서 예. 특정 산업을 향해서 아예 그냥 타겟팅을 해서 지금 줄이고 있냐, 지금 재생에너지 쓰고 있냐, 어느 정도 탈탄소의 길을 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아예 리포트를 하라고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보고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왜 낮춘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산업 부분을?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성장을 그대로죠.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아니 지금. 근데 우리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 멀리 봤을 때는 그건 결국에 그러니까요. 있잖아. 도움이 예. 예를 들어서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 나라들이 지금도 사실 유럽이나 그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 선진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바로 다시 또 그 석유 석탄 뭐 발전하고 이런 거 다시 늘리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가 그만 보라니까요, 기자님. 지금 네. 그 말씀 사실은 유럽이 작년 재작년 예. 뭐 2021년부터 시작됐고 2022년도에는 예. 이제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예. 또 아주 그 고통이 크게 달했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뭐 지난 겨울에 난방비 뭐 폭탄이다, 대란이다, 뭐 전기요금 폭탄 이거는 유럽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거기는 막 5배, 6배씩 올랐어요. 네. 거의 민간 발전 회사들이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신에 이 엄청난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오던 각종 화석 연료, 특히 이제 천연가스 이게 이제 사실상 뭐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대안은 뭐냐? 더 재생에너지를 예. 확대하고 이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가서 예. 하루속히 러시아의 화석 연료의 공세로부터 예. 독립하자.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독립이라는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이란 말이 네.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 노력을 엄청 가열차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명분이 더 확실한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이미 글로 가고 기술도 굉장히 앞서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각종 이상기후로부터 네. 딱 된 거죠. 우리는 이쪽으로 재생해주러 갈 거고 그것을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이것을 강제하겠다. 예. 명분이 있어요. 너희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여름이면 겨울이면 추위와 더위와 폭염과 가뭄과 홍수에 고통받고 있다. 이거는 기존의 국제무역 질서에서도 완전히 용인되는 예외 조항에 속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역 질서의 어떤 이 장벽을 칠 수 있다. 지금 그거를 최대한 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홍 교수님 제가 아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잠깐 잘못 말했어요. 유전이나 이런 걸 새로 미국에서도 새로 개발하고 막 허가해 주고 이거를 말하려고. 네, 그래. 네, 그런 면이 알겠습니다. 있죠. 근데 그게 이 부분 이제 편집합니다. 네, 맞아요. 그 미국도 네. 막 알래스카에서 유전 개발하겠다고 예. 하고 이게 다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공급이 왕창 줄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쪽을 좀 더 하겠다는 이제 간절한 소원인데 길게 보면 이것도 이제 줄어들 거라 이거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만 결국은 이런 거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탄소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주범 국가들은 사실 개발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예전 이런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60년대 70년대 한참 산업혁명기 시절에 지금 한참 막 탄소 줄이자고 규제로 이거 하자고 했던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선진국들이 그때 자기네들은 다 탄소 그때 막 이렇게 태워갖고 산업 발전시켜서 선진국이 되면서 공기를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네. 가득 차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야 그럼 중국이나 한국도 좀 이제 좀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하고 태우는데 야 니들은 태우지 마. 태우려면 그 돈 내야 돼. 벌금 내야 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거? 오늘 저를 이렇게 많이 공격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런데 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로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 개도국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치. 이제 막 성장하려고 네. 하는 그런 성장률이 높은 뭐 가까운 인도라든지 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에요. 인구도 많고 예. 석탄 발전소 엄청나게 사용하는 예. 60%에서 70%까지 사용합니다. 이런 예. 나라들은 네. 전체 전력에서.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별로 줄일 계획도 없어요. 예. 이런 나라들 보기에는 결국 너희 구미 선진국이 일으킨 문제를 이제 와가지고 우리에게 다 이 비용 부담하라 바꿔라라고 하니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산도 한 거죠. 과연 어느 나라가 지난 200년 동안 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 이후에 네. 이 탄소 배출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본 거죠. 과연 얼마만큼 배출했나 지금까지. 궁금해요. 어느 네, 나라? 1위는 뭐 다 미국? 예상하다시피 미국이죠. 미국. 한 지금까지 역대 누적 배출량이 한 20% 정도를 미국이 차지합니다. 20%를 미국이 네. 배출했다고. 네, 그 정도 되죠. 예.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역시 예상하다시피 중국이에요. 중국. 거의 30%에 달합니다. 현재. 그렇지. 네. 다 더해 보면 50%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 예. 현재는 2위가 미국. 예. 역사적으로 두 번째인 나라가 아마 예상을 깨고 중국이에요. 예. 중국은 경제 성장을 사실상의 본격적인 성장을 1950년대 이후로 했지만 워낙에 큰 나라고 그렇구나. 워낙에 대규모로 에너지를 쓰다 보니 네. 결국 지금까지 2위는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네. 한국은 사실은 네. 한국은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우리가 굉장히 늦게 경제 성장을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배출 총량은 연간 한 7위, 8위, 9위 정도를 오가요.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한 15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별로 그렇게 기여한 게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은 선진국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는 계속해서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아서 네. 탄소 감축에 대한 의무가 국제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개발했군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계속 키워온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선진국이 됐고 네. 근데 여전히 탄소 배출이 많은 거예요. 네. 이제는 선진국이 딱 기회를 잡은 거죠. 너희도 빨리 줄여라.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상위권의 뭐 1, 2, 3위 국가들한테는 더 강제적으로 더 많이 줄여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각국이 얼마큼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 회의에서 다 발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27년 후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탄소 중립이라 하면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네. 그래도 배출하는 것은 뭐 흡수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아예 이제 순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2050년까지요? 예, 27년 당장 줄일 수 남았어요. 없으니까. 이게 그런데 가능해요? 제가 그 아까 말한 것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위가 미국 과거에 미국이었고 지금 중국이 2위고 뭐 이러면은 과거에 많이 배출했던 나라가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이 나라들은 한 80%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비례 원칙에도 맞고 우리가 지구를 다 같이 살자는 그 대의 명분에 그럼 동참해야겠네. 저기 나라들은 80%까지 줄이니 그럼 우리는 40% 줄일게.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출하지 않았잖아. 이게 맞는 거지. 예, 저도 그 포인트는 동의하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2030년까지 네. 2030년 이제 7년 남았잖아요. 네. 거기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는 선진국이 훨씬 높긴 합니다. 예를 들어 EU 같으면은 55% 줄이겠다. 아 미국은 얼마나 줄인대요? 미국은 지금 나온 게 52%.
줄이겠다. 중국은요? 중국은 좀 경우가 달라요. 중국은 이제 안 돼요? 그렇게 중국은 저 기준도 다르고요. 그래서 뭐 총 배출량을 절대 얼마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뭐 쉽게 못 줄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도국도 동참을 유도하려면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야죠. 그렇죠. 돈도 제공하고 실제로 그치. 그게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핵심 어젠다입니다. 그럼요. 결국 개도국에게 이런 노력을 같이 선진국이 해주지 않으면 개도국으로서는 현재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네. 탈탄소를 빨리 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요. 네. 선진국의 일원이 돼서 이제는 개도국 같은 위치다 아니고 네. 개도국도 우리를 너희는 개도국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탄소 배출을 많이 해오면서 경제 구조가 이렇게 확립이 되어 왔는데 빠른 속도로 줄이게끔 가도록 온갖 압박을 받고 있으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늦추고 약하게 가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절대로 어떻게 안 된다. 계속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대한민국 태어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잠깐 개도국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괜찮습니까? 갑자기 좀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오면 안 그래서 되나? 제가 느낌은? 이번에 그 나온 이 완화된 목표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좀 더 완화 이런 게 아직도 대한민국을 개도국으로 생각하는 잠깐 이런-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무역 수지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가지고. 자, 아까 잠깐 아리백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요즘 새로운 환경 규제로 지금 매우 지금 신경 쓴다고 해요. 윤혜 씨는 아리백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몰라도 괜찮아요. 알려주시죠. 아리백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네네네. 아직도 모르는 분 계신가요? 제가 네네.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아유. 어떤 거죠? 한 번 더 그래서? 말씀해 예, 주시죠. 그래서 이 아리백이 보통 이제 아리하면 이게 재생에너지 영어로 renewable energy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renewable electricity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낸 전기. 아까 100%. 말씀해 주셨던 예, 그거예요. 전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이렇게 직역이 되고요. 우와. 이게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심지어 엘리트 공무원들도 잘 예. 오해하는 게 이 아리백이 규제가 아닙니다. 규제는요. 규제 아니에요? 규제는 정부가 자국의 기업을 상대로 하든 예. 뭐 소비자를 상대로 하든 아니면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네. 무역 규제를 가고 이런 게 규제죠. 예. 이건 규제가 아니고 그냥 캠페인이에요. 아. 이렇게 합시다. 아. 이렇게 해 아. 봅시다라고 시민 단체가 뭐 일개 시민 단체가 시작한 겁니다. 아리백 합시다. 그럼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규제도 아니면은? 그렇죠. 기업들이 지금 다 이거 하겠다고 네, 나왔는데. 안 지켜도 상관없는데 네. 예. 만약에 아리백 합시다 하고 이제 캠페인을 시작해서 영국의 단체가 근데 아무도 가입을 안 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이. 예. 그러면은 그냥 팔이 날면서 네, 없던 이 일이 운동은 되겠지. 없어진 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글로벌 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기업들이? 너도 나도 구글, 애플. 앞다투어 예. 여기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누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건데요? 어디 단체가? 미국이에요? 아니, 영국에 있는 영국. 카본 디스클로저라는 데서 이제 했는데요. 네. 이걸 하고 났더니 기업들이 서로 네. 우리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어느 정도까지 선언을 하냐면요. 네. 2050년까지 하면 되거든요. 최종 목표가 네. 2050년까지 아리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재생에너지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만든 풍선 전기, 이거로만? 예, 또 있죠. 뭐 저 지열도 있고 예, 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예. 발전소 기존 발전소 쓰지 않고 그렇죠, 재생에너지만 그렇죠. 100%를 충당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어. 2050년이 아니고요. 지금 이 기업들이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 평균 아리백 달성하겠다는 연도가 2030년입니다. 그렇게 빨리 가능해요? 7년 뒤인데. 네. 가능해요? 이미 달성한 기업이 수십 개예요. 이미 달성한 마음만 기업이. 먹으면 할 수 있었나 보네. 이제 그렇게 아니 그게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예, 첫 그 엄청난 태양광 뭐 엄청난 노력을 풍력으로다가-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느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죠. 아. 애플. 이 제일 무서운 기업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네. 시가총액도 엄청 예. 제일 센데 아니에요. 이 예. 애플이 우리는 하겠다. 예. 2018년도에 이미 달성했고요. 이미 끝났어요. 이- 자체 뭐래- 사업장에서 뭐래서 달성한 건데? 애플 그 4억을 전기를 사업장 애플이 네. 왜 휴대폰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중국에 크잖아요 네. 공장이. 이거 다 이미 했다니까요. 태양열 이런 걸로. 태양광, 아니, 태양광, 그러면은- 풍력 이런 걸로. 아니 그럼 제가 약간 좀 믿기가 힘든데 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을 그럼 만드는데 수많은 거기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고 껍데기도 들어가고 그 액정도 들어가고 이런 걸 어쨌든 뭔가를 전기로다가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가 기존의 석탄 발전소나 뭐 그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재생에너지, 풍력 뭐 그 태양광 이런 거로만 만든 전기로 다 그 공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 좀 애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재 애플이 달성한 건 뭐냐면 예. 자기 사업장. 자기 사업장이라면 거기에 각종 부품을 수입해 와서 예. 거기서 최종 조립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이제 사옥도 있고. 대만의 폭스콘이나 뭐 이런 예, 데. 그런 거죠. 예. 결국은 자기 애플의 이건 사업장이라고 하는 데서는 아리백을 달성했는데 문제는 이제 각종 제품들 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예. 가져온 각종 부품들은 아직은 아.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이것도 하겠다. 아. 사실은 이거는 원래 애초에 아리백 캠페인을 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은 안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애플이 이걸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와.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예. 탄소 배출은 미국에서 배출하건 중국에서 배출하건 한국에서 배출하건 다 탄소다. 네. 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다 했고 이미 너희도 해라. 국내 같으면은 애플과 거래하는 많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도 당연히 예, 그런 메모리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다 반도체요. 여기에 하죠. 예. 이 모든 기업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요. 애플이 그리고 매년 어디까지 지금 진척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라고 하고 있고 어. 너희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안 하면 우리는 공급망을 거래선을 바꾸겠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규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만큼 파괴력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죠. 나중에는 소비자들한테도 아이폰 사려면 집에 태양광 있고 뭐 재생에너지 쓰는 사람들 텀블러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고 팔아야겠네. 그런 소비자들이 네, 워낙에 애플이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비싸도 더 사고. 아,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 아니 애플이 왜 애플의 무슨 CEO부터 거기 직원들이 그렇게 기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아요. 왜 이런 아, 걸 하겠어요? 그렇지. 소비자들의 인식을 딱 두 가지예요. 좋은 기업이다 저기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예.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것을 자사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는 파타고니아인가 그 브랜드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건물이 친환경이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입점을 안 해요. 맞아요. 그 회사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로 뭐 하는 회사인데? 옷 만들고 옷. 캠핑 뭐 네. 이런 건데 네. 그 건물 자체가 딱 이게 재생에너지나 이런 친환경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비싸도 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대 기업들이 쫙 있고요. 네. 이 기업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범위 1, 2, 3 이러거든요. 스코프 1, 2, 3. 범위 3까지 가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시작부터 원료, 연료부터 자기 부품을 수입하는 데부터 마지막에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전 과정에 걸쳐서 탄소 무배출로 간다. 와, 지금 이런 닭살도다. 목표를 갖고 막 네. 그냥 멋있다. 거의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런 걸 하겠다고 막 이거 모니터링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해요. 제가 이런 회의 같은데 국제 회의 가보면 네. 이거 어떻게 트레이스 다운 할 거야. 이거 끝까지 어떻게 찾아낼 거야. 막 이런 거 고민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피해 그 갈 수가 없어요. 아리백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지구를 살리자 이 대의명분을 갖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걸 걸고 그건 믿기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착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니 좀 비싸더라도 우리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소비자들한테 그걸 마케팅을 하는 거네 그러면은요. 저는 이미 그 두 개가 예. 같이 가는 맞아요. 합쳐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이제 나중에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네. 어느 기업이 돈을 벌어도 지구가 기후 변화로 계속 태풍 불고 계속 가뭄이고 가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량 공급 부족 아니에요. 예. 벌써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극심한 식량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다. 예. 먼 미래가 아니고 5년, 10년 내에. 이런 기업으로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겠다는 명분 이게 우리 기업도 살고 네. 돈도 벌고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국내 기업 중에 저희가 알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리백을 좀 지키면서 지향하는 기업. 사실은 제가 그게 제일 고민거리인데요. 없군요. 없어. 아니요 없다는 게 네. 아무리 종이 빨대 하면 뭐합니까? 종이컵 안 쓰고 기업들이 안 하는데. 이게 되게 심각하게 웃으면 안 진짜 되는데 심각해요. 종이 빨대 괜찮았어. 다 바꿔서 자영업자들 힘들게. 네.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2020년부터죠. 코로나 네. 시작된 첫 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속속 아리백에 가입했습니다. 네. 뭐 SK는 뭐 여러 계열사가 많이 가입했고요. 2021년도에는 LG, 그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네. LG도 가입했고 그 외에 이제 뭐 KT를 포함해서 여러 분문의 회사들이 가입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2022년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삼성? 있죠. 현대, 기아차, 현대.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어. 각각 다 가입했어요. 네. 이 우리나라 빅4가 다 가입했고 현재 이제 가입한 기업이 25개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가입 안 하면 이미지 이런 얘기는 이제 이미 지나갔고요. 네.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팔지를 그런데 못한다? 그런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여건은 너무 거기과 거리가 먼 거죠. 제가 한 가지 통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 세계 38개국 OECD 국가들의 2021년도 기준 전체 전력 공급량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가 38개국 평균치가 31%입니다. 대한민국 네. 국제 IEA라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나온 발표는 굉장히 관대하게 발표를 제가 약간 놀랐는데 8.6%로 발표를 했어요.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7.5%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8개국 중에 몇 등이겠습니까? 꼴찌네. 꼴찌죠. 거의 꼴찌네. 압도적인 꼴찌예요. 가까운 일본이 굉장히 못하는 편이거든요. 네. 일본도 20%를 막 넘어섰습니다. 그 우리나라 왜 이러는 거야? 꼴찌인데 그걸 아리백을 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호기롭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호기가 아니고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언을 해야 한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아리백을 재생에너지로 한100% 그거를 만들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 수 없겠네. 아리백이 가능한 뭐 어디 미국이나 중국에다 공장을 세우는 네, 방법밖에 제가 없겠네. 경제학자로서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옵션이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 우리나라 경제가 축소되고 그렇지. 심지어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미래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고 예. 지역 소멸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고요. 예. 그럼 지역 경제가 다 약화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뭐 잘 되겠나? 우리나라가 뭐 태양광이 잘 되겠어? 뭐 네. 땅이 부족한 거 아니야? 예. 바람 많이 불어 바람 별로 안 부는 거 아니야? 이런 예. 근거 없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 자꾸만 있으셔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공급에 굉장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우리랑 저 기후 조건이 비슷한 일본도 20% 넘고 중국이 석탄을 많이 써서 그렇죠. 예. 중국이 30%가 넘었었어요. 재생에너지. 네, 재생에너지. 중국이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그 아무래도 기술 이제 육상 풍력 뭐 땅이 예. 넓으니까 이제 조건은 우리보다는 유리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토에 뭐 일정 퍼센티지를 쓰면 태양광을 충분히 다 설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거는 지역의 여러 국가 산단들이 많거든요. 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의 옥상에 네. 지붕에 지붕형 태양광을 다 설치하자. 오. 그러면 별도의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이 면적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훨씬 아리백에도 숨통이 틔워지고 오히려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니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공장들도 그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송배전망 건설에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뭐 가져오면은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도 있고 한데 네.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고 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가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늘 그래봤듯이 저는 충분히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해상 풍력도 우리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네. 해야죠 열심히. 어. 근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완전히 또 근거가 없는 건 들어보면 또 그럴 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에너지라는 거, 전기라는 거는 많이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 종일 1년 내내 상시성이 유지가 보장이 돼야 된다. 들쑥날쑥하면은 그거는 바로 전압이나 전류에 뭐 이렇게 불안정이 되면은 기계를 망가뜨린다라는 부분에서 이 상시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그 불신들이 좀 팽배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만 해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일리 있다라고 느끼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거 갖고 다 수출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리백으로다가 만드는 거 아니면 애플이 이제 우리 납품 안 받을래 뭐 이래 버리면은 한국은 그럼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뭐 말씀하시기 그거는 상상하기 싫다고 했지만은 제가 삼성전자 입장이라면은 야, 한국은 이거 안 되니까 어차피 아리백은 우리가 해야만이 수출할 수 있으니 그럼 중국에다 그 아리백 되는 중국 아니 미국에다가 아리백이 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 당장 그렇게 당연히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지금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는 상당 정도 아리백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의 공장에서 나오는 반도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뭐 베트남은 그렇다 치고 한국이 지금 중요한 한국이 거지 뭐 제일 중요하죠. 예. 저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대로 빨리 공급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이제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예. 인터미턴스죠.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태양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해가 없으니까요. 네. 그걸 바람이 아예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장마 이런 때도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 예. 이런 문제가 유럽의 태양광이라고 유럽의 풍력이라고 없겠습니까? 예. 이 간헐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7%고요. 덴마크는 80%예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런 간헐성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치들을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장치들 당연히 이미 다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도로 이 전력 시스템 내에 포함시켜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무던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그거를 해?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역시 왜 처음부터 재생에너지를 시작을 했을까? 기후변화 문제가 있고 화석연료를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크니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대안이 없으면 써야죠 계속 화석연료. 맞아요. 그렇지만 대안이 있고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심지어는 발전 단가가 우리나라나 지금 시장이 하도 작아서 여전히 단가가 높죠. 이미 미국,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전력 발전 단가가 제일 쌉니다. 원전, 석탄보다 훨씬 싸요 이미. 네. 그러니 싼 데다가 부작용 제일 적고 일단 탄소 배출 안 하고 게다가 말씀하신 간헐성 같은 것은 여러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정전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런 걸 갖춰놓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고 사실은 우리가 개척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건 덴마크 따라가자는 가면 거죠. 덴마크 분 모셔다가 조언 받아가지고 덴마크는 하면 그러니까 돼요. 이미 그렇게 하다 보니 이른바 수소 경제도 엄청 활성화될 수 있죠. 네. 아니 그러면은 아리백이 원전은 돼야 안 돼요? 원전으로만 나오는 전기로 만들었다 반도체 자동차 만들었다면 안 됩니다. 그건 재생에너지 뭐 아니에요? 포함이 안 되고요. 우리 지금 이제 원전 밀고 우리나라 있는데. 이제 원전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전에 개도국으로 잠깐 빠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의 비중이 30%가 돼서 상당히 적지 않은 비중이고 네. 전력 개통만으로 보면 그 전력 수급의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갑자기 전력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원전의 역할은 뭐 당분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서의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임팩트를 생각하면 네. 그거는 일단 현재 있는 거고 하루속히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안 하다가는
자꾸만 그래서 일각에서 국내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아리백에 원전 넣을 수 없어 이러는데 제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거 원래 캠페인 하던 데서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더더욱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넣으려고 하면 이미 가입돼 있는 기업들이 반대예요? 그만둔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원전은 뭔가 찜찜하다. 이게 아무래도 뭐 핵폐기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 이제는 안 쓰겠다. 이런 요구가 소비자로부터 투자자로부터 그렇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도 싸고 편리하게 공급한다면 왜 마다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아리백하고 또 하나 그 그린 텍소노미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아세요, 윤혜 씨? 뭔가 그것도 몰라도 텍스랑 괜찮아. 관련 있는 텍스 거. 세금? 네,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비슷하게 아, 그래요? 예. 이 추리력 대단해. 네, 뭡니까? 훌륭하세요. 그린 텍소노미는 그러니까 일단 그게 뭔지부터 네, 그 아리백하고 뭐가 다른 건지. 예, 텍소노미라는 것은 네. 이제 분류 체계를 의미하고요. 우리말로 옮기면 분류 체계. 분류 체계요. 예, 그래서 이제 전혀 안 비슷한데 내가 그래서 영어 텍스랑- 텍스가 들어갔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린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 과연 무엇이 어떤 에너지원이 우리가 공인하는 그린이냐, 친환경 에너지냐. 친환경이냐, 녹색이냐를 아.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자꾸만 요새 그 녹색 채권이다 이런 거 자꾸 예. 발행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그래요?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느 기업이 녹색 채권을 발행했는데 뭐 석탄 발전 회사에 깊이 연루돼 있다. 예.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럼 그게 그런 회사가 녹색 채권을 발행할 자격이 있어?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각국에서 각국 정부가 그렇죠. 이제 이런 분류체계로? 이런 분류체계를 만들어 한국도 이제 이미 네. 만들었고 EU가 이제 가장 여기에 뜨겁습니다. EU가 제일 먼저 이런 시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은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국가들도 있고 네. 또 대표적으로 같은 프랑스인데요. 경우는 거의, 네. 이제 거의 뭐 유일하죠. 네. 유럽에서는 가장 이제 원전이 주력 발전원인 음. 이런 게 있다 보니 그 안에서도 그린 텍소노미 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에너지원이 뭐에 대해서 네. 엄청 가르노들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에 가스나 원전도 포함 안 된다. 예. 말 그대로 그린 그린이 아니다. 텍소노미는 네. 말 그대로 순수한 재생에너지만 들어가야 한다. 네. 예, 거기에는 보통 우리가 빛으로 하는 거, 물로 하는 거, 바람. 바람으로 하는 어. 거, 지열로 하는 거, 바이오 예.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거 너무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원전도 어쨌든 전기 만들 때는 저 탄소 안 나오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또 각국 이제 뭐 프랑스가 펴고 하면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포함이 들어갔죠. 됐는데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까다로운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원자력 같으면은 언제까지 이 핵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전제돼야 한다든지. 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이 오랫동안 원전을 쓴 나라도 아직 영구 핵 폐기물 저장소가 없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어느 지역이나 이거를 설치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 땅 위에 있는 분들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네. 고준위 핵 폐기물을 자기 땅 밑에 묻는다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구 처분장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거여서 근데 이런 거를 조건으로 내걸다 보니 포함되긴 포함됐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니, 보는 이게 거죠. 그 아리백하고 아리백은 아까 시민단체가 만든 거지만은 운동처럼 했지만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게 규제가 돼버린 거고 그린 텍소노미는 지금 말하시는 거 보면 정부에서 이제 그 기준을 만든 기준을 거죠. 만드는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장에서 그럼 어떤 규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예. 어 인증을 받는 그렇죠. 건가요? 뭐 그런 아. 거에 관련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는 ESG와 연결이 또 됩니다. 예. ESG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들어봤는데. 환경 또 사회 지배구조. 예. 그래서 ESG라는 게 이거는 이제 애초에 시작은 이것도 예.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예. 또 금융기관의 어떤 사회 책임 투자 예. 이런 거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이 돈을 얼마큼 많이 벌고 잘 버느냐만을 볼 것이 아니고 예. 환경이나 뭐
또 사회적인 책임,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이른바 비재무적인 평가 기준도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네. 신용 평가를 하는데 감안하겠다 이렇게 예. 시작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또 더 이제 자꾸만 앞서 나가면서 네. 국가 단위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ESG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네. 기업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 기준에 맞게 지금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오. 탄소 배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적 책임은 어떤 관점에서 복지라든지 뭐 노동 기준 이런 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네. 보고서로 의무 공시를 해라. 이런 거를 지금 나라에서 또 가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일환이죠. 그러니까 텍스노미라는 게 그런 어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에 맞춰서 기업이 경영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시장에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그것을 보고 네. 아, 이 기업은 착한 제대로 기업이다. 하는 기업. 네. 이 기업의 물건은 내가 사도 괜찮겠어. 이 기업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만드는구나. 이런 어떤 의사 그럼 내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겠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은 승자가 되겠다. 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그런 기준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 거기에 너희들이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지 못한다. 우리 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 못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 어떤 기업들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경제 국가적 주체들 규제가 될 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규제로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소극적으로 규제로만 생각하면 예. 애플 같은 기업은 못 나오는 거죠. 네. 애플은 뭐냐면 애초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더 적극적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규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압박일 수도 있는 것을 자기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겠다. 이것을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 압박으로 가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또 알림으로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와 투자자들부터 계속 시장에서 환영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좀 말했지만 애플이나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그 좀 희생한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좀 가자. 이거는 제가 100번 동의하는데 원죄가 있는 선진국들과 선진 기업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발주자의 기업들한테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그거 갖고 돈 받고 팔지 않겠다, 장사하지 않겠다. 이거를 이용해서 당신들도 그러면은 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허권 그거 우리가 않겠다. 아니면은 특허권을 받더라도 애플이 그럼 그 부분을 기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리백까지 하는데 이런 정도의 그야말로 좀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만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 진정성이 좀 의심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갖고 또 돈 벌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의심이 먼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결국 지구가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기술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예. 아마 개도국이 우리는 못하겠다 더 이상 반발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탄소 감축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유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맞습니다. 한국이 문제죠. 네. 자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자 오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